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필기시험 7강 2021년 5월 31일 도로교통공단 개편된 문제은행에 따른 문제 해설입니다. 181번부터 210번 문제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로 잘못된 것은 어린이 보호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린이가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맞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지문은 주의해야 합니다. 언론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죠. 보도를 횡단하기 이 말은 이때는 서행이 아니라 뭡니까 일시정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가 아니라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일단 보호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 중일 때는 일시정지해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직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됩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뛰어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는 그때는 차도로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준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맹인과 준하는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의족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의족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람, 신체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또는 영유아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 2배의 벌점을 2배로 부과한다. 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냐 하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벌점이 2배로 배증합니다. 4.5톤 화물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주차 위반입니다. 이때 과태료가 얼마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찍겠습니다. 9만 원입니다. 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보도에서는 좌측 통행이 아니라 우측 통행이죠. 도로의 통행 방향이 일방 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않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쌍방인 경우는 마주보고 통행하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 통행이라면 마주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요. 네, 지금은 우측 통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차도 우편에서 작업하죠.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갈 때 그렇습니다. 차도로 몰고 가야죠. 우편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보도로 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의 행렬, 차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했습니다. 자, 교차로가 있는데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멈춰야 합니까?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 정지선을 넘어서 멈췄거나 이런 경우는요. 그때는 신호 위반이 됩니다.
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자,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가 아니라도 사람이 건너고 있다. 무조건 뭡니까? 일시정지한다. 네, 그 답 찾으면 됩니다. 멈춰 서야 합니다. 무조건. 네, 일시정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 여기도 횡단입니다. 이때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하고 가능하다면 뒤에 차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전멸등을 전멸해서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사람이 건너고 있으니까 일시정지하라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191번입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자, 무단횡단자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무가 없다 틀렸고요. 보호무가 없다 틀렸고요.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반통행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호할 무가 없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행자 중 차도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자, 보행보조용 의자차 타고 다니는 사람, 배터리로 돼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거는 차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보도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족이라 이런 거 먹다리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차도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도로 다니는 게 아니라 보도로 다녀야 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에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 뭐 중앙으로 다닐 수 있죠.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등을 작업하는 사람, 우측에서 청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차도의 통행이 허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행보조용 의자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도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원래 보도로 다녀야 합니다. 다음 중 보행 등의 녹색 등화가 전멸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 신호등이 녹색 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와서 보니까 녹색 등이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진입한 사람은 가까운 데 있으면 되돌아오거나 이만큼 들어갔으면 빨리 건너서 비워줘야 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전멸등일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등의 녹색 등화가 됐을 때 통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에 그냥 서 있는다. 안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와갖고 녹색 등화가 전멸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다 틀렸고요. 적색 등화로 바뀌기 전에는 언제나 횡단을 시작할 수 있다. 아니요. 빨간불 들어오기 전이라도 녹색 등화가 전멸 깜빡깜빡깜빡하고 있으면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틀렸죠? 그러므로 맞는 것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타고 가면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틀렸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타고 가면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보행자입니다. 비록 의자차를 타고 갈지라도요. 이 사람은 목발 짚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배터리로 자동으로 가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목발 짚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해서 보행자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지금 뭡니까? 보행자 전용 도로죠. 보행자 전용 도로는 원래 보행자만 다니는 전용 도로인데 예외적으로 차마가 운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정도로 맞춰야 합니다. 맞습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틀렸고요.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보통의 경우는 보행자 통행 속도에 맞출 정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서 노인을 다치게 해서 2주 진단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로 맞는 두 가지는 자, 화물차가 화물이 떨어져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 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합의할지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즉 반의사 불가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보통 그 뭡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지간한 것은 다 대부분 뭡니까? 합의하면 또는 종합보험에 들면 형사처벌은 안 받죠. 그런데 이런 경우 화물 자동차에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합의할지라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맞는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맞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맞습니다. 종합보험을 들었더라도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힐지라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횡단 방법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통과 차량 바로 뒤로 횡단한다. 앞뒤로 횡단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차량 통행이 없을 때 빠르게 횡단한다.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므로 아무 곳이나 횡단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 표현은 잘 알아두십시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가 맞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같은 거요. 끌고 횡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행보정 의자차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분은 의자차를 타고 가는 게 바로 목발 짚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유모차를 끌고 횡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횡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원래 횡단보도에서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마는 그렇죠. 차마니까 차도로 통행해야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 맞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는 꼭 주의하라고 그랬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시 정지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도로의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요? 2번이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고 그랬죠. 횡단보도 앞에서는 뭐 한다고요? 일시 정지하여. 200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적전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까? 뭐라고 그랬죠?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것입니다. 차량 운전 중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난 경우 횡단보도 통과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차량 신호등도 고장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도 고장났습니다. 그럴 때 옳은 것 그랬습니다.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한다.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일시 정지한다고 그랬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지 않고 통과한다. 틀렸고요. 신호등 고장으로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 틀렸고요.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한다. 일시 정지한다.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도와 차도 구분 없이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의 통행 방법입니다. 보행자가 차도 중앙으로 보행합니까? 차도 우측으로 보행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한다. 차마와 마주보지 않는 방향으로 보행한다. 일단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해야겠죠. 그러면서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고 일방 통행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차도와 보도에 구별이 없으면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한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차마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으로 진행한다. 경운기를 울리면서 이건 무조건 틀렸고요.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한 거라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것인데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신속히 진행한다. 틀렸고요. 자, 보행자 전용도 통행형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위험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203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무엇입니까? 그런 걸 가리켜서 예, 보도라고 그러죠.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으면 연석선, 지난번에 한번 봤죠. 이렇게 예, 구별짓는 연석선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안전표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차도, 여기는 보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보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신호등이 전멸할 때 올바른 횡단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보행신호등이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해서 건널목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금 이 불이 껌뻑껌뻑 하면서 전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서 빠져나와 줘야 합니다. 이거 맞죠?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맞고요.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야 한다. 예, 여기쯤 나간 사람은 깜빡거리면 빠른 길이니까 되돌아오는 게 좋죠.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 선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소행하여야 할 경우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소행하여야 할 경우 이 경우는 뭡니까? 일시정지해야 되죠.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이때는 서행해야 합니다. 이면도로가 무엇입니까? 뒷골목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보행자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으면 그렇죠. 서행해야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한 걸 봤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보도가 없다 할지라도 횡단하는 걸 봤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령상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 속도를 시속 몇 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고원식이 뭡니까? 이 일반 평도로보다 이렇게 높여서 여기로 그 횡단보도를 만든 거. 이런 걸 고원식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둔치처럼 좀 높아요. 이런 것은 시속 몇 킬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것이 시속 30km 미만으로 달려야 할 경우 이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0km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로교통법령상 차량 운전 중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경우는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주로 이거 서행한다 이런 말과 비슷하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걸 봤을 때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까?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 깜빡깜빡한데 사거리에서요. 적색등화가 정멸하면 일시 정지했다가 그 다음에 서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일시 정지가 맞습니다. 어린이가 도로 노는 것을 봤을 때 일시 정지해야 되겠죠.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황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는 서행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자, 황색 등화는 서행하고 사거리에서요. 예, 그 뭡니까? 적색 등화가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한 다음에 서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하는 경우, 진행해야 하는 경우, 즉 서행이 무엇이냐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시정지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대각선 횡단보도가 됐든 지금 이제 사거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횡단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든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가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행 방부로 옳은 것은 그랬으면 뭘 찾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정지,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신호가 녹색등화니까 여기에 녹색등은 사람이 건너라는 얘기죠. 그럼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로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예. 서행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게 서행이고 일시정지는 완전히 바퀴가 멈춰 있는 겁니다. 구르지 않고. 그래서 운전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거 뭡니까? 일시정지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